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통장에 돈을 넣어두자니 돈이 일은 안 하고 통장 안에서 주무시느라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고 있죠. 이렇다 보니 노후 준비나 투자를 해보려 할 때 주식을 해야 될지 펀드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파생상품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했는데 노후 준비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전 자산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펀드 선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이랑 펀드, 뭐가 다를까요? 주식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잘게 조각내서 매매를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같이 그 부를 누리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약 2,550개의 회사,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어떤 주식이 좋을지 직접 고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가 등장하는 거죠. 펀드는 전문가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내가 대신 투자해 줄게, 너희는 수수료를 줘, 이 개념이에요. 더 많은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 금액이 적어서 불가능할 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 규모를 키우면 가능해지는 거죠. 즉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한 곳으로 모아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가 모여진 기금을 가지고 베트남에 투자하면 베트남 펀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 펀드가 되는 거죠. 펀드는 그럼 누가 만들까요? 운용사가 만들어요.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자산운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운용사는 지점이 없어요. 그럼 펀드는 어디서 팔아요? 우리가 운용사 본점까지 찾아가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판매사를 두고 있어요. 운용사 상품인 펀드를 떼서 판매 수수료를 받고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은행사, 증권사, 종금사, 보험사들이에요. 그럼 펀드로 모인 돈은 누가 관리할까요? 펀드에 모여있는 우리 돈은 운용사가 들고 있지 않고 수탁사에 보관해요. 이게 시중의 은행들이에요. 정리하면 투자자가 판매사에서 펀드를 가입하면 판매사에서는 수탁사로 돈을 보내고 운용사는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결정해서 수탁사에 이것 좀 매수해라 매도해라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펀드에 투자해야 할까요? 존리 대표님은 5가지의 사항을 꼭 체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운용하는 회사의 운용 철학과 평판이 중요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 철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오랜 기간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자산운용사인지 실질적으로 그 펀드 매니저가 몇 년 동안 일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의 하나가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확인하는 건데요. 회전율은 펀드 매니저가 그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지를 나타내는 빈도입니다. 즉 연간 총 거래 금액을 펀드 운용 금액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펀드라면 1년에 30%에서 많아야 100%의 회전율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100%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펀드 포트폴리오가 다 바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투자 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예요. 회전율이 50%면 보유기간이 2년, 20%라고 하면 평균 투자 기간이 5년 정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10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식은 1년 가지고 있다가 팔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5년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펀드를 보실 때 회전율이 막 1000%,
막 500% 이러면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투자하는 펀드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키는 이 회전율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는 거고 운용보수는 매일 원금과 이자 중에 몇 프로를 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수가 비싸면 얘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 되겠죠. 같은 펀드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해요. 비대면으로 투자하면 판매 수수료랑 선취 수수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펀드를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사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판매처를 통해서 매입하는 경우에 보통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같은 펀드라도 수수료가 다르므로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기 수익률로 그 펀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펀드를 고를 때 3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 수익률이 제일 높았던 것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하지만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높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6개월 동안 좋을 것으로 예측할 순 없죠. 펀드를 고를 때는 자산 운용사의 평판과 철학, 회전율, 비용이 어떤지가 단기간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펀드를 선택한 후에는 꾸준히 추가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펀드 매니저나 그 자산운용사의 직원들 역시 자신의 돈을 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즉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가 잘 되든 안 되든 펀드 매니저랑 상관이 없는 상태면 펀드 매니저랑 고객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거죠. 펀드를 살 때 그래서 펀드 매니저나 그 자산운용사의 직원들이 그 펀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꼭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 기업의 주주가 돼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많은 회사 중에서 뭐가 좋은지 직접 못 고르겠어. 전문가가 나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면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펀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펀드를 선택할 때는 5가지.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그리고 회전율이라는 지표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인지, 그리고 펀드 수수료와 운용 보수는 얼마 정도인지, 단기 수익률로 현혹시키는 펀드에 넘어가지 말기. 5번째 마지막은 펀드 매니저나 그 자산 운용사의 직원들 역시 자신의 돈을 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